전 세계 가톨릭 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시노드, 이제 교구 단계를 넘어 국가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주교회의는 교구별 보고서를 바탕으로 종합 의견서 작성에 들어갔는데요. 교구별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보고서를 공개한 3개 교구의 보고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서울대 교구의 시노드 보고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 교구는 지난해 10월 17일 개막 미사를 시작으로 시노드에 돌입했습니다. 시노드의 바탕이 된 건 본당과 사도직 단체의 소그룹 모임입니다. 지난 8개월간 소그룹 모임에 참여한 사람은 31,932명, 소그룹 모임 횟수는 6,038회에 이릅니다. 소그룹 모임과 개별 제안을 통해 모인 의견은 약 4만 건이나 됩니다. 제안 내용은 매우 다양합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교회 공동체 활동이 중장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노인과 어린이, 청년에게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본당 활동에 과중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고 신앙적으로 소진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목계획 수립에 참관인으로라도 참여하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환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세례 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제안, 쉬는 교우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제안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1인 가구와 미혼자를 비롯해 이혼과 재혼 등으로 신앙생활에 제약을 받는 이들에 대한 돌봄도 요청됐습니다. 시노드 정신에 따라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장애인을 위한 관심을 요청한 제안도 있습니다. 아울러 인권을 침해당한 이들을 위해 교회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연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많은 활동이 여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여성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증진하는 교육과 연구, 인식 전환과 제도 개선도 요청됐습니다. 서울대 교구는 시노드를 진행하면서 성소수자, 북한 이탈 주민, 이주민의 의견도 경청했습니다. 성소수자들은 교회로부터 수용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성소수자 청소년의 높은 자살률에 교회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은 세례를 받은 후 동반해주는 이가 없어 성당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주민들은 본당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시노드 참가자들은 세례 후 강론 외엔 교육기회가 부족한 점을 거론하며 상황별, 연령대별 신앙교육도 요청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성경 공부뿐 아니라 전례와 성사에 대한 교육을 요청한 참가자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서울대 교구는 8개월간의 시노드를 통해 교구가 검토해야 할 7가지 사항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직주의에 대한 회개를 통해 하느님 백성 모두가 참여하는 교회로 성장해야 한다는 요청입니다. 이어 본당 사목계획을 시노드 방식으로 수립해 신자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본당 운영에서 중요한 결정은 모든 신자의 의견을 경청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본당 사목위원 인선 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게 하고 밤모임과 레지오 마리에 등 신심활동을 확장해 전입자와 쉬는 교우들을 찾아가며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선교와 연결하자는 내용도 있습니다. 서울대 교구는 보고서 결론에서 교구 단계 시노드는 한마디로 경청의 여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노드 제안을 복음의 기준으로 식별해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시노달리타스를 실현하는 교회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느님 백성 모두가 주인공으로 주님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또 모두가 주인공으로 교회 삶에 참여하는 가운데 서로 경청하고 나누고 함께 성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가는 그러한 여정을 걸어갈 것입니다. 서울대 교구의 시노드 종합문서는 모든 신자들이 볼 수 있도록 시노드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